안녕하십니까. 컨설팅 팀의 이준익 차장입니다. 지금 원래 아젠다상에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브릭스와 좀 더 간단하게 로직적인 앱을 생성하실 수 있는 파워 플랫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뒤에는 뭐 빅데이터라고 하면,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ML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ML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데브옵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인데요. 이제 좌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를 스토어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브릭스나 애저 머신러닝과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든 아니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시던가 하시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그 외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 아니면 지금 서비스에 대한 로그 분석을 진행하신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한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은 이제 데이터 팩토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ETL 작업 및 데이터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작업들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팩토리에서는 결론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시게 되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의 수집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분석을 위한 노트북 실행, 그리고 그 실행 결과에 대한 다음 데이터 스토어까지 이런 형태의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클러스터로 배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웹앱, 아니면 저희가 이제 또 설명드릴 파워 앱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 분석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까지, 서비스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것들이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MS 플로우를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 로직 앱을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적으로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플로우를 태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저희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파워 BI나 혹은 애저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해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도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서비스들이었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공된다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하는 서비스들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애저 AD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권한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애저 키볼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암호화 작업을 진행하신다든가, 액세스에 대한 퍼미션을 정의하실 수 있으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저 모니터링을 통하거나 아니면 애저 대시보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이것도 개발을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과정, 수집을 하고 그 수집에 대한 어떤 전처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ML을 돌리든 아니면 어떤 다른 분석 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시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기록이 남고 재배포가 가능하고 재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애저에서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해당 소스에 대한 소스 제어 플러스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자동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로시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비스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IoT 디바이스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IoT 허브에서 해당
데이터를 스트림 어널리틱스로 보내고 스트림 어널리틱스는 그 데이터,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나 아니면 데이터브릭스에서 분석한 데이터브릭스나 애저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스토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당 정보를 웹 서비스로 웹앱이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바로 파워 BI의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일단 애저 데이터브릭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애저 데이터브릭스는 기존에 이제 아파치 그룹의 그 아파치 스파크 인원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클라우드를 위해서 상업적으로 아파치 스파크를 가지고 와서 차린 회사에서 이제 내놓은 스파크 기반의 데이터 분석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하둡 베이스로 된 하둡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뭐 애저상에 있는 뭐 HD 인사이트 같은 경우 하둡 베이스로 되어 있는 분석 툴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아파치 재단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특정 상황에서는 하둡 대비 100배 정도의 성능이 좀 더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실제적으로는 최소 10배 정도를 보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하둡 대비 스파크 자체가 어떤 하둡은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고 그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뭔가 뽑아서 본다든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친다면 스파크는 인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컴퓨팅을 하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ML 쪽으로 가시게 된다면 결국 선택은 데이터브릭스 쪽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스파크로 구성하여서 분석하시던 것 대비해서 낮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데이터브릭스 자체가 기존의 스파크를 온프레미스에서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네트워크라든가 서버라든가 그 환경 자체가 모두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설치한 후에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 애저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환경,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이미 그 데이터브릭스 본사에서 커스터마이징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 배포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고요. 추가적으로는 그게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게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파크 대비 스파크에 적용하지 않는 시크릿 코드들을 자체적으로 이미 데이터브릭스에는 반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대비 당연히 데이터브릭스 쪽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서는 데이터브릭스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이제 데이터브릭스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델타 레이크를 이제 출시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레이크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걸 많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어떻게 보면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서 레이크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RDBMS에서 제공하던 트랜잭션에 대한 관리들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델타 레이크에서는 그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로그에 대한 걸 쌓는다.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 쌓였을 때 그 쌓인 데이터에 대한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DBMS에서 과거 로그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다시 복구를 하던 방식처럼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이력 관리나 버저닝 관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형태가 되시고요. 이게 가능해짐에 따라서 실제 이제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 기존 레이크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배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동안 작은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이제 막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체 데이터를 이쪽에서 이미 잡아서 데이터를 붓고 있다든가 아니면 작업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람다 구조라는 걸 사용해서 배치 작업이 돌고 있는 와중에서도 일반적인 작은 작업들이 실제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브릭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툴이고 그 분석을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를 관리를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노트북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그룹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한 권한 베이스로 부여한 그 노트북 베이스로 실제 어떤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때는 이제 아날리시스 클러스터를 활용하게 되고, 그게 아닌 일단 배치성으로 이제 분석은 다 끝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계속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는 과정을 할 때는 또 다른 종류의 클러스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가격은 당연히 아래쪽이 좀 더 싼 형태로 되고요. 그렇게 돼서 진행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뭐 저장을 하거나 이제 분석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데이터브릭스는 애저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뭐 마켓플레이스나 이제 외부 뭐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저 안에서, 애저 과금 안에서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한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파워 플랫폼에 관한 얘기인데요. 파워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1년 전인가부터 이제 MS에서도 이제 파워 앱, 그다음 파워 B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파워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쉽게 비즈니스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데이터가 아닌 비즈니스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정의를 해서 비즈니스 앱을 생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앱을 만든다고 하면은 UI나 밑단에 UI를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요. 밑단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건 이제 플로우에서 그런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커먼 데이터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뭐 온프레미스든 어디든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커넥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뿌려주고 데이터 변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커먼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엔티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실제 뭐 약간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저희가 뭐 보고서를 만든다, 아니면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서 담당자들과 승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셋을 한번 가져와서 이 커먼 데이터 서비스에 넣어놓고 파워 BI와 파워 앱스와 플로우에서 모두 다 같이, 그러니까 빠르게 활용이 가능하신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파워 플랫폼과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플로우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팩토리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통해서 기존의 뭐 소스가 애저에 있던 데이터든 아니면 기존의 뭐 온프레미스에 있는 ERP, MES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같은 ETL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팩토리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브릭스는 분석에 대한 내용,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이거를 이제 커먼 데이터 서비스 쪽에 데이터를 셋을 넣어주게 됩니다. 정의를 엔티티라는 정의를 통해서 데이터 셋을 부어주고,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시작 시점은 뭐 파워 앱스에서 뭐 담당자한테 뭘 보낸다, 데이터를 보내서 검증을 확인을 받는다 형태로 파워 앱스에서 시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커먼 데이터 서비스에 데이터가 들어왔다라는 시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트리거는 다양하게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플로우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데이터는 커먼 데이터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파워 앱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파워 BI에 있는 분석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화면을 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시보드 전체를 함께 공유해서 같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 예측에 대해서 예전에 간단하게 제안을 한번 다른 쪽에 드렸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 엑셀을 사용을 하시거나 엑셀을 사용하신 결과에 대해서 엑셀을 사용해서 어떤 예측을 하신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담당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된 내용들, 추가된 수치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정권자 분들과의 레포팅에 활용을 해서 최종 결정 그리고 그 수요를 이제 생산 쪽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최초 시작점이 되실 것 같은데요. ML 분석을 통한 예측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생산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커먼 데이터 서비스에 제공하고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셨던 엑셀을 통해서 예측하신 데이터도 똑같이 커먼 데이터 서비스 쪽에 부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어 놓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파워 앱스를 통해서 담당자가 실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파워 BI 결과와 합쳐서 담당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메일을 발송을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플로우를 통해서 그 시작점을 플로우로 잡아서 이제 승인 단계를 진행을 시키게 되면 그 담당자분들한테 이제 메일이 가고 그 담당자분들은 이제 담당자용 파워 앱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수치 변화, 예측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다른 값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최종 컨펌을 하고 승인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어드민 화면에서는 승인 완료된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인 파워 BI를 통해서 이제 레포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진행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예전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일 쉽게 처음 ML을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 앱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이 GUI 형태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정해져 있는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속성을 정의하고 그 컴포넌트의 액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약간의 코딩을 집어넣게 되시고요.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언어 DB든 아니면 엑셀이든 파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은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고 커먼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연결하실 때는 좀 더 편하게 바로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MS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성하신 파워 플랫폼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엑셀을 통해서 애드인을 설치하시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적인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에는 담당자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면 어플리케이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DBA한테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더 쉽게 그런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실제 담당자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 BI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부분인데 요거는 활용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에 대한 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DB가 아닌 이 안에서 실제 엔티티들에 대한 정의를 하신 후에 조인을 한다든가 어떤 컴퓨트된 칼럼을 추가로 만드신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파워 쿼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파워 BI 대시보드 상에 올려서 여러 가지 그룹별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넣게 되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간적인 대시보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동일하게 데이터에 대해서는 파워 BI 애드인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워 플랫폼에서 이제 플로우의 내용입니다. 플로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트리거, 그러니까 액션에 대해서 트리거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점, 스케줄된 시간에 대해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만든 거에 대해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위에 몇 가지 템플릿들인 내용인데요. 폼스로 어떤 설문을 작성을 하거나 해서 그 설문을 작성한 거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승인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거를 어떤 폼스에 대해
작업을 다 하시고 승인을 완료시키게 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엑셀에 완료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로직 구성을 이제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도 건드리실 수 있는 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파워 BI에 있는 그 데이터셋에다가 추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좀 자동화된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컴포넌트들 뭐 폼스든 어떤 파워 BI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결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뭐 분기문을 사용을 하신다든가 if문을 조건문을 수행하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풍성하게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체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발생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진행 그리고 프리퍼게이션 클리닝을 하신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분석 작업이 들어가시게 되시고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ML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피처 엔저니어링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과연 이 분석은 어떤 모델을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신 후에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 파라미터 튜닝을 하시고요. 실제 이제 모델을 평가를 한 후에 이게 과연 비즈니스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신 후 이게 만약에 모델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신 후에 피처 엔저니어링을 통해서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데이터 수집부터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비즈니스 골에 맞다고 하면은 이제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그 디플로이된 데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게 되거나 분류를 하게 되거나 이런 식의 서비스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최근 걸로 바뀌게 되면 기존 모델은 이제 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리트레이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데브옵스가 기존에서는 이제 데브옵스 자체는 개발과 현업이 합쳐져서 좀 더 빠른 배포, 빠른 테스트 그리고 반영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데이터 아널리시스 쪽, 특히 ML 쪽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좀 자동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MLOps라고 얘기하는데 MLOps에서는 애저 파이프라인, 데이터 팩토리 파이프라인, 그리고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의 파이프라인, 데이터 브릭스의 파이프라인.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혼재돼서 자동화 및 진행에 대한 이력 관리 플러스 버저닝까지 모든 걸 지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에 대한 프리퍼게이션이나 클리닝 작업 같은 경우 데이터 브릭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 팩토리 자체에서도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신 후에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은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든 데이터 브릭스를 활용하시든 최종적으로는 아마 데이터 브릭스의 컴퓨팅을 활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스에 대한 버저닝 관리 같은 경우에 이제 GitHub나 아니면 애저 레파지토리를 활용해서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 그리고 실제 이렇게 완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의 모델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을 하신 거에 대한 버저닝 관리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거를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 해서 지속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등록된 모델은 등록된 거고 그 모델에 대해서 주변 이제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패키지들을 포함해서 컨테이너와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게 됩니다. 역시 같이 버저닝은 가능하시고요. 이게 실제 이제 배포되는 거는 단독 서버인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통해서 올려서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이 테스트가 정상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위한 배포를 진행하시는 이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배포 아니면 배포했던 데이터에 대해 결과가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기존 예전 컨테이너를 다시 원복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애저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하게 데이터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애저 파워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애저에서 제공하는 MLOps 이런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한 자동화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